자, 리버풀의 새로운 감독 슬롯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죠. 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슬롯은 토트넘의 감독 후보군이었을 때도 몇 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리버풀이랑 굉장히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오고 난 다음에 디테일을 한번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슬롯이 오면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궁금해하실 과연 이명철의 그 반응, 평가, 지금 기분은 어떠냐? 괜찮지 않나요? 입니다. 왜냐?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클럽의 후임이면 어느 감독이어도 도박일 수밖에 없어요. 부담되죠. 저도 가장 밀었고 가장 제가 좀 좋아하는 후보였던 사비 알론소마저도 네. 사실 리버풀에 오면 클럽의 후임이기 때문에 리그가 어떻고 뭐 팀이 어떻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냥 클럽의 후임이면 그럼. 클럽이 너무 위대한 업적을 많이 달성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 도박입니다. 그 정도의 어떤 업적과 그 그치. 정도의 어떤 그 스타성 그리고 그 정도의 어떤 그 확고한 스타일을 가진 감독을 찾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후보여도 도박수였던 건 맞다. 근데 그렇다면은 저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그 감독의 전술적인 철학이 어떠냐. 예. 전 그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알론소도 좋았던 이유가 그 철학이 되게 뚜렷해 보였었는데 굳이 따지면 슬롯 감독은 시즌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 철학 자체는 제가 볼 때 조금 더 확고한 면이 많고 명확하다. 그리고 많은 리버풀 팬들이 갈증을 느끼는 클럽에게마저도 아쉬운 그 세부 전술에 대한 아쉬움. 슬롯은 제가 볼 때는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법 높은 감독이기 때문에 네. 팬들의 갈증을 씻어줄 수 있는 좋은 감독이 온 것이면은 올 것 같다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선수단이랑 그다음에 슬롯이 이 스쿼드를 또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오피셜이 뜨고 그다음에 아마 또 슬롯이 왔게 그러니까 새로운 감독이 오면 그에 맞게 방출되는 선수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선수도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건 그때 보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슬롯이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부분이 기대되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보죠. 그렇죠. 일단 이제 뭐 BBC 보도까지 나와서 지금 구단 간 뭐 구두 합의는 끝났다. 네. 이제 개인 세부 협상만 남았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아무리미 링크가 떴을 때보다도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죠? 이건 정말 유력하다고 봐야 되겠고. 조만간.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정보가 슬롯이 오더라도 매니저가 아닌 헤드 코치가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웬만한 축구팀은 다 감독은 헤드 코치예요. 매니저는 영입부터 선수단 방출 정말 모든 과정을 디렉터보다도 더 우선시. 맞아.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클럽이 리버풀에서는 매니저라고 볼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이전으로 보자면 벵거나 퍼거슨 네. 이런 감독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특히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유독 그 매니저 권한을 좀 그쵸.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데 예. 슬롯은 오게 된다면 헤드 코치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또 휴즈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될 리버풀의 디렉터진이 예. 선수 영입과 관리에 대해서는 물론 슬롯의 의견을 안 듣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의견을 듣지만 최종 결정은 보드진, 디렉터 쪽에서 내릴 거라는 얘기들이 많고 감독은 어디까지나 디렉터가 구성해놓은 선수단과 그에 따른 어떤 선수 영입 변동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슬롯은 최종적으로 이 내용을 건네받고 그에 따라서 경기를 준비하고 전력을 가다듬는데 전술을 이제 가다듬는데 힘을 가할 것이다, 집중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리스크가 덜해요. 저도 이게 리스크가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명에게 어떤 압도적인 천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늙습니다.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되고 굴곡이라는 게 있죠. 근데 시스템이 맞춰져 있으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생각보다 안 돼. 그러면 바꾸면 돼요. 사실 구단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파트인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감독은 중간 관리자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이 사람이 100%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부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침이 심했을 경우에 시스템이 있다면 그 시스템에 맞는 새로운 감독을 데려오면 됩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만약에 원맨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다 할 수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영원불멸하고 끝까지 갈 수 있다면 괜찮죠. 근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죠. 퍼영 감리도 늙었고 벵거도 그 풍파를 이기는데 굉장히 어려워했고 클럽도 지치고 마찬가지예요. 네. 저 진짜 되게 하고 싶었던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네. 결국 그런 면 때문에 저는 이제 클럽에 의해서 정말 수많은 어떤 결정들이 내려지고 되게 좋은 결정도 많았지만 네. 이제 와서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선택들도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한계점들이 이제 말밑에는 좀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시스템이 좀 더 건강한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헤드 코치로 된다라는 점은 저는 오히려 좀 반길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전술인데 그죠? 클럽과 비교했을 때는 역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 활용 빈도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을 활용하는 것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죠. 아마도 예상이 그렇습니다. 네, 되게 빌드업시 대형이 뭐 3, 2, 2, 3 고정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풀백마저도 공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는 안쪽으로 좁히기도 하고 넓게 벌리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공격 방향을 가져가거든요. 선수들 위치도 다양한데 방향 역시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 클럽의 축구는 조금 측면 의존적이었잖아요. 중앙에서는 클럽이 아주 좋았을 때 생각해보면
싸워주는 그리고 사이드백과 아주 걸출한 윙포워드들을 가지고 축구를 많이 했었죠. 네, 근데 제 생각에 이 슬롯은 조금 더 클럽의 구상보다는 선수들의 이 공격식 움직임 그리고 중앙을 활용하는 빈도는 전술적으로 혹은 지시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근데 그걸 들은 예를 들어서 소보슬라이가 과연 살아날지는 그건 선수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맞아요. 장담은 못합니다. 그 이제 아마 슬롯이 이미 각 나왔을 거예요. 얘는 이렇게 쓰고 얘는 넌 아웃. 얘는 좀 이렇게 바꿔볼까? 얘는 너도 아웃. 그리고 얘는 데려와야 돼. 이런 게 있겠죠. 제가 지금 딱 소보슬레만 얘기했죠. 정신 차리라는 뜻이에요. 예. 저기 흐라벤베르는 이제 졸업했어요. 졸업은 아니고 약간 벗어나 있어요. 요즘에 잘했기 때문에 소보슬레는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 감독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선수에 대한 활용법이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풀백과 미드필더가 모두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놀드를 슬롯이 쓴다면 되게 다양하게 장점을 좀 뽑아쓰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패턴에 대해서는 이 슬롯 감독이 되게 유연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형태를 다양하게 가져간다 얘기 드렸지만 어떠한 경기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거예요. 전진 패스 타이밍이 빠릅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볼을 천천히 주고받는 게 아니고 되게 빠르게 공격으로 전개되는 거를 늘 지향하는 편이에요. 제가 슬롯을 되게 괜찮게 보는 이유도 재밌을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죠. 물론 성적이 최종적으로 좋아야 되겠습니다만 팬들이 재미없는 축구를 보면서 이기기만 하는 거는 나는 그게 해외에 있는 팬들과 현재 팬들의 약간의 감성 차이라고 보거든요. 보면 당장 파비앙이나 알베 형도 얘기를 들어보죠. 그러면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이겨서 우승하면 돼. 왜냐면 그들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 지역에서 선대부터 자라온 어떤 그런 게 있잖아. 그럼요. 이기면 돼. 그냥 종교 같은 느낌이라면 우리는 기왕에 새벽에 그 막 눈 비비면서 연고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뭐 드라마나 영화 피하면서 그냥 축구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밌는 게 일단 좀 받침이 되긴 해야 돼. 이기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재미가 아주 없다면 약간 해외에 있는 팬들에게 만족감을 주기에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해외 팬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력적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본다, 따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런 면에서 슬롯은 분명 경기를 재밌게 만들어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선수들이 패스를 줄 수 있는 길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도 좀 추측이 돼요. 그런 면에 보면 조금 더 미드필더를 활용하는 공격이 다채롭게 풀릴 수 있다는 걸 뜻하게 되고 클로버의 후임 감독이 저는 클롭과 비슷한 면을 공유했으면 싶었던 포인트가 압박이에요. 그렇죠. 역압박. 그러니까 딱 높은 위치에서부터 압박을 해서 최대한 볼을 일찍 탈취하고 그에 따라서 역습을 빠르게 가져가는 거. 근데 그런 부분은 슬롯 감독이 분명 잘 가져갈 거라고 보이고 요즘에 페이노르트 실점 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요즘은 부상자가 좀 많아서 그렇고요. 물론 리버풀에 와서도 부상자가 많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잘 관리해줬으면 좋겠지만 알크마르를 감독했던 이 슬롯 감독 그 알크마르 2019-20 시즌 기록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리그가 도중에 중단됐거든요. 25경기 17실점이에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밸런스가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네덜란드 리그의 전체적인 경쟁력이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프리미어리그가 그보다 훨씬 빡센 리그인 건 맞지만 어쨌든 우리가 볼 수 있는 샘플 갖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변수와 함께 FAQ 이제 뭐 물어보는 거 있죠. 자주 묻는 질문.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주 묻는 질문을 이제 하나하나 좀 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독 로마에게 약한 거 아니냐? 유독 세리에게 약한 거 아니냐? 로마에게 약한 거는요. 물론 이제 무리뉴 감독이 이게 중요할 때 덜미를 잡혔고 심지어는 데로시의 로마까지도 페이노르트를 잡아냈습니다. 물론 요즘 데로시 로마가 굉장히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이제 레버쿠젠과 유로파 4강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그건 찬우 형이랑 한번 다룰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무리뉴에게 덜미를 잡힌 게 물론 최종적으로는 무리뉴가 이겼지만 그 경기 제가 또 중계를 했기 때문에 알지만 진짜 전술 싸움이 기가 막혔던 경기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약간 무리뉴도 훌륭했고 슬롯도 훌륭했고 이게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무리뉴가 승리를 거둔 건데 이게 바꿔 얘기하면 로마와 페노르트잖아요. 리그의 차이, 스쿼드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그걸 극복하고 결승까지 올라가면서도 무리뉴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구도까지 가져간 것 자체는 오히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일 부분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로마를 만났을 때마다 부상자가 많았고 또 승부차기에서 이제 지는 약간의 승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거는 공식전으로 무승부잖아. 정말 운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보면 이거는 좀 슬롯을 탓하기에는 뭔가 약점으로 지목하기에는 억울한 면이 많다. 그럼 로마나 뭐 세리아에게 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 왜냐면 조별리그 때 챔피언스리그 물론 라치오가 되게 떨어진 시즌이긴 해요. 올 시즌. 근데 조별리그 라치오전 보면 전수 준비 잘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세리에 팀, 빅리그 팀 저는 슬롯이면 충분히 좀 보여줄 게 많다고 생각은 하고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막상 이제 슬롯도 이 빅리그로 왔는데 에레디비지보다는 프리미어리그가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레벨이 높은 건 당연하지만 에레디비지는 프리미어리그보다는 조금 더 이 수비가
말 그대로 노골적인 수비를 하는 템백을 예. 하는 그런 위치가 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리버풀 정도 되는 팀을 만나는 대부분의 프리미어리그 상대팀들 내려앉아버리죠. 너무 많이 내려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좀 더 템백을 맞고 좀 더 수비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공격으로 뚫을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의 경기를 펼치는 일이 많을 거라 거기서 어떨지는 진짜 변수가 많거든요. 예.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외의 변수는 역시 클럽의 장점은 동기부여와 의사소통 이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말미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전까지는 진짜 대단했죠. 아, 그럼요. 3대 0을 위대한 감독이 맞습니다. 네, 3대 0을 3대 4로 예. 뒤집는 그 안필드의 기적과 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진짜 클럽의 동기부여 그리고 잘 먹혀들 때 그 용병술 이게 항상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잘 먹혀들 때 용병술은 항상 저도 칭찬했던 만큼 진짜 경기판을 읽는 느낌이 꽤 클럽이기 때문에 진짜 괴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슬롯이 그 부분을 정말 동일하게 유지할지 아니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지는 분명 지켜봐야 될 변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어쨌든 클럽보다는 세부 전술과 디테일. 경기 주도 능력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로마에게 약한 거 아니냐, 세리에게 약한 거 아니냐, 아 그거는 좀 그렇게 모르고 가기엔 억울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클럽만큼의 동기부여 의사소통, 뭐 이런 빅리그의 어떤 선수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떨지는 지켜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클럽은 사실 도르트문트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온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도르트문트라는 거대한 클럽을 이끌면서 바이언을 한번 꺾고 우승을 했다라는 어떤 타이틀과 지금 슬롯이 쌓은 업적의 차이가 약간은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클럽이 좀 더 명성이 세죠. 네. 그 당시로 돌아가도. 그래서 그런 점까지는 일단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냥 최대 변수는 좀 교체예요. 어. 왜냐면 이거는 아직 해석할 여지가 남아있는 게 페이노르트 스쿼드가 아무래도 빅리그의 빅클럽만큼 풍족하진 않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제가 봤던 시기 때는 항상 부상자들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교체를 좀 70분대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데 안 풀릴 때도 그 교체가 좀 일정한 시간대에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조금 팬들이 필요로 할 때 약간 교체가 답답하거나 늦을 수는 있다는 점. 근데 이것도 이걸 단적으로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페이노르트의 상황을 고려해야 네. 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당장에 해석을 하기엔 그렇고 페이노르트이기 된다, 이건 때문에 좀. 또 이것도 타릭으로 이적했을 땐 변수가 있다라는 정도로 좀 열어두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교체에는 네.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건 습관입니다. 습관. 아 근데 그건 맞아요. 예, 이게 왜냐하면 저도 리그를 바꾸고 막 그래 봤는데 저거는 잘 안 바뀌더라고. 그 감독마다 정말 그 자기가 선호하는 본인의 그게 있는 것 같아. 네, 선발주에게 뭔가 꾸준히 시간을 주고 신뢰를 주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형철이 얘기한 게 맞는 게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 눈에 좀 덜 보이는 장면이긴 한데 물론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90분 동안. 근데 내가 이 선수를 선발 기용을 했고 이 선수와 신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전술을 45분 만에 휙 바꾼다? 혹은 누구를 빼버린다라고 했을 때 이 선수의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상 과제는 전술적으로 모자라고 오늘 폼이 안 좋은 선수를 빼고 그리고 그 선수를 다독이면서 이기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것도 감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쵸. 이 선수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만약에 안 좋은 선수를 딱 뺐어. 근데 이 선수 완전 멘탈 나가는 선수야. 근데 어쨌든 이 선수가 레귤러하게 쓰이는 자원이라면 관리를 하는 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게임처럼 보고 해석할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선발주 선수들로 일단 한 경기를 준비를 오래 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선발주를 믿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열어두고 보고 싶다. 근데 점은 봐야 만약에 된다. 무언가 좀 흠집이 잡힌다면 누군가가 이제 슬롯 이거 좀 답답하다라고 한다면 그게 교체일 가능성이 저는 다른 변수들보다는 좀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슬롯이 오피셜이 뜨면 디테일하게 슬롯에게 버림받을 선수, 슬롯에게 중용받을 선수, 네. 슬롯의 히든 카드, 그다음에 이적설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이 선수는 잘 해야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레전드지만 요즘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모르겠다? 있거든요. 네. 저도 이건 모르겠습니다. 네.